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12일 치러지는 상주군이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와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 경주의 한 택배 대리점이 택배 기사들로부터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떼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참외 고장인 성주에서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친박 청산을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은 싹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방문지로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는 등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이른바 친박 마케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향인 줄 알고 뽑았지만 향단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 서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 방문한 대구 경북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였습니다. 홍 후보는 난생 처음으로 방문한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5천년 가난을 해소하신 분이라며 지켜 세우고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인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9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 비박계로 분류되며 친박 청산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평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구 경북 선대위 구성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백승주 의원을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등 다수의 친박계 인사를 동원했습니다. 홍 후보의 대구 경북 지역 친박 마케팅에 대해 바른정당은 탄핵 원인을 제공한 친박 세력을 선거에 이용한다면서 연대를 원한다면 친박 세력부터 솎아내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문화방송과 안동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상주군이 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후보자 지지도는 김재원 후보가 40%대로 가장 높았고 송윤환, 박완철, 김영태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후보 지지도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48.3%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 성윤환 후보가 14.5%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소속 박완철 후보가 10.4%,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가 10.3%를 보였고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가 4.3%, 코리아당 류승구 1.4%, 무소속 배익기 후보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55%로 자유한국당이 가장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12%, 그리고 바른정당 6.8%와 국민의당 4.7%, 정의당 0.5%를 기록했고 지지정당 없음도 14.9%에 달했습니다. 한국당 지지자들 가운데 75.7%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64.1%가 각 지지정당의 공천 후보인 김재원, 김영태 후보를 지지한 반면 바른정당 지지자의 경우 33.7%가 김진욱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또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설문자들의 27.3%가 무소속 성윤환 후보의 지지를 밝혔고 13.4%와 13.2%가 각각 무소속 박완철, 한국당 김재원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한국당 김재원 후보에게 25.8%, 무소속 성윤환 후보의 23.3%, 무소속 박완철 후보의 14.8%,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에게 11.8%, 그리고 바른정당 김진욱 후보에게 8.1%의 표를 나눠줬습니다. 이번 조사는 안동문화방송과 대구문화방송이 공동으로 폴스미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상주군이 의성 청송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자동 응답전화 면접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이고 응답률은 7.1%입니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번에는 전직 시의원이 비리로 구속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시 수성 제3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곳에는 3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의원을 뽑는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희윤, 자유한국당 정용, 바른정당 전경원, 무소속 최기원 후보 등 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구시의원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정용 후보가 33.9%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희윤 후보가 23.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바른정당 전경원 후보 12.5%, 무소속 최규현 후보 8.0%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지 후보가 없다 17.9%,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로 20%를 넘는 부동층의 표심이 판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자유한국당 30.6%, 더불어민주당 25.2%로 두 정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바른정당이 13.3%, 국민의당 10.2%, 정의당 2.6%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정당 4.2%,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이 13.9%로 나왔습니다. 연령대별 정당 지지도에선 20대와 30대, 40대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인 수성 1에서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에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2.5%였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년 전 20대 총선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 담당 이상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재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지역별로 후보 지지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도에서 자유한국당이 55%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총선 새누리당 지지율 65.5%에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지역이 상주와 군위 의성 청송 두 지역구가 통합된 복합선거구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가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세 곳에서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유독 상주 지역에서는 28.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상주 출신 후보자인 김영태, 박완철, 성윤환 등 3명에게 지지도가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주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주 출신 후보자 간의 단일화가 향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구시의원 수성 제3선거구 보궐선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은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지역 민심이 과거와 많이 달라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구는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대표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하면 바른정당 지지율이 13.3%로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도가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유권자의 관심이 낮은 지방의원 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밑바닥 표심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어 부동층의 선택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요즘 택배비로 한 건에 3,000원 정도를 냅니다만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건 1,000원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경주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택배기사들로부터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떼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년째 경주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광석 씨. 물건 하나를 배달하면 택배회사로부터 약 800원 정도를 받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0%가 더 공제된 7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택배 대리점 관리와 운영비 명목으로 원천 징수되는 대리점 수수료 때문인데 일관된 산정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제멋대로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제방 비용인지 밝혀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원천 징수해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국내 택배는 택배 회사가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다시 택배 기사에게 배달을 맡기는 구조로 기사들은 택배 회사가 아닌 대리점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한 대리점에서 통상 8에서 10%씩 되는 이 수수료를 다른 곳보다 최대 2배 넘게 부과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리점은 기사들의 전산 접근을 막고 택배 운송 내역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매달 1,000만 원가량의 추가 이익을 냈다고 기사들은 주장합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는 최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책정해 놓은 수수료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은 배송거리 등 업무 강도에 따라 대리점마다 독자적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리점장이 판단해가지고 이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이라든가 그런 무슨 뭐 이점이라든가 뭐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따라가지고 그런 대리점장이 그런 거는 정하는 거죠. 현행법상 택배 대리점 수수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 대리점주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적용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한 택배기사는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고 택배기사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일 배송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 행정당국의 관심과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웰빙 채소로 알려진 아스파라거스가 참외 고장인 성주에서 처음 출하됐습니다. 참외 농사보다 노동력이 적게 들어 고령화되고 있는 참외 농가의 대체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25cm의 다 자란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느라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심은 아스파라거스 뿌리가 자라나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참외 재배 시설에서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시작한 이삼곤 씨는 참외 농사보다 관리나 노동력 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수확부터 이래 해서 나오는 과정이 수월습니다. 참외는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지만은 이거는 가볍습니다. 1kg에 8,000원씩 서울 대형마트에 아스파라거스를 전량 공급해 올해 수입은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심으면 10년에서 15년까지 생산이 가능한 아스파라거스는 7년, 8년 차일 때 수확이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숙취 해소,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스파라거스 농사가 성공할 경우 성주 지역 참외 농가의 참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는 것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비교 분석하여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스파라거스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노출된 성주 지역의 참외 농사를 대체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고령군 계진면 목재 팔레트를 만드는 한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19 소방차 16대가 출동해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규모가 커서 대구와 고령 인근에서도 소방차와 인력이 긴급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현장 주변 목격자들은 공장에서 큰 불길이 나면서 펑 터지는 폭발음도 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에 정부 지원 사업 9개가 확정됐습니다.
성주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검토해 확정한 주요 지원 사업은 대구 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경전철, 대구와 성주를 잇는 30호선 병목 지점의 교차로 개설, 제3 하나원 건립, 성주 참외 군부대 납품 등 9개입니다. 성주군은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조만간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시립희망원 민간위탁 철회 등을 촉구하며 시청 앞 주차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시설물 자진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자정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부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엿새째 대구시의 희망원 민간위탁 철회와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공식 사과, 대구시 직영 운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어제 저녁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오늘 정밀감식을 벌인 데 이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